어느 고등학교에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과 남학생은 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매일 쉬는 시간마다 여학생의 교실로 찾아가서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해 여학생이 뭘 하는지 한참을 보다가 자기 교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와 화장실이라도 갈 때 여학생 뒤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기도 했고, 가끔은 여학생 책상에 남학생이 직접 쓴 편지를 놓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친구로부터 알아내서 매일 밤마다 좋아한다, 사귀자,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런 DM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1년 동안 계속되자 여학생은 너무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남학생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스토킹이 될 수 있다, 또는 스토킹을 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2025년 시행 중인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을 잘 살펴보시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스토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을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즉,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될 당시인 2004년에는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유형에 넣기가 애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스토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게 정말 애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의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이어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결국 스토킹 행위 중에서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스토킹의 유형으로 크게 7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제가 처음에 든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남학생은 여학생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했고, 두 번째로는 여학생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했고, 세 번째로 여학생 책상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했고, 네 번째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남학생이 한 4가지의 행위는 모두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1년 동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남학생이 여학생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이 중에서 정확히 어디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남학생이 여학생을 따라다니는 행위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것 역시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남학생이 여학생 책상에 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가 애매하고, 네 번째,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만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학폭위마다 어느 정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토킹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폭력으로 처벌해달라 이렇게만 주장하고 스토킹 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법리를 꼼꼼하게 주장하지 않게 되면 신고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스토킹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만 알고 스토킹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은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할까?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토킹을 했다라고 신고하기보다는 스토킹을 한 학생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그러한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으로 지켜보거나 복도에서 따라다니는 행위를 신고할 때 스토킹이니까 학교폭력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기보다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교실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었다거나 피해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것 같은 행동에 해당한다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위에서는 감금이나 협박과 유사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 내릴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감하게 스토킹에 해당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스토킹을 학교폭력 유형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때는 단순히 스토킹이다 이렇게만 신고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스토킹도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스토킹에 대한 범죄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부터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